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불거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을 놓고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전부를 포기하겠다는 강수를 두면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단독으로 다 가져갈지 막판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의원,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한명숙 전 총리요. 예. 윤석열 총장하고 여권은 지금 긴장 관계가 맞는 거죠? 어떤 기본적인 분위기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예. 그러면 일각에서 서른 최고위원도 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제 네. 사퇴론, 뭐 자진 사퇴가 맞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로 맞는 겁니까, 여권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예. 예. 그 총장의 임기는 보장돼 있고 예. 또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윤석열 총장께서 국민의 신뢰를 이렇게 이렇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게끔 행동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불거진 이유는 사실 한명숙 총리 사건, 그리고 이제 채널 A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되어서인데요. 한명숙 총리 사건 관련되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진정이 있었고, 그 진정에 대해서 윤 총장께서 이제 대검 인권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부 인권감독관실에 이제 사건을 배당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제 법사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 장관께서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이용해서 그것이 이제 대검 감찰부 조사를 하라고 입법 지시를 했죠. 그런데 이제 윤 총장께서 그 대검 인권부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검찰부 조사를 다 수행해서 조사하라고 사실상 지시를 총괄 지시를 했습니다. 총괄 지시를 했는데 사실상 지시를 어긴 상황에서 발생되어진 것이고, 또 채널 A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제 어제 얘기 들으면 이제 전문 수사관 뭐 자문위원을 뭐 이런 제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좀 의심이 드는 거죠. 객관적으로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여권에서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요. 잠깐 어제 자리에서 대통령 말씀 잠깐 듣고 다시 야권에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미애 장관하고 어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 복구하겠습니다. 반부패 정책 총괄회의 발언입니다.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자, 윤 의원님 여쭤보겠습니다. 들으셨죠, 방금 말씀은? 네, 지금 여권 들었습니다. 분위기도 들으셨고요.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은?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정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내 무게를 두지 않고 그야말로 법과 원칙 또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의 불리한 측면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지금 정치인들은 노골적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미애 법무장관도 이제 검찰청법 8조 그 수사지휘권이죠. 이게 사실상 이제 역대 딱 단 한 번 그 행사된 것인데 이걸 이번에 이제 또 그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정치적 액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나 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솔직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총장을 쳐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추미애 장관의 그런 수사지휘권 또 새로운 민주당 국회의원의 그런 사퇴 압박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일단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직접 개입은 하지 않고, 또 이제 이해찬 당대표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자 이런 이제 취지로 말씀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대통령이나 당대표는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장관이나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 압박을 하는 그런 예. 형태를 지금 노출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문 대통령이나 이해찬 당대표도 역시 속마음은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를 하든 하여튼 사퇴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추정을 합니다. 사퇴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검찰 개혁을 해 나가라는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채널 A인 경우 사건인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계가 깊은 검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한명숙 사건인 경우는 인권 침해 과정에 이제 검찰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인권 침해 사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건이죠. 사실은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검찰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했으니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당과 여권에서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위 의원님께 제가 하나만 더 거기다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권의 판단은 사퇴 압박은 절대 아니지만 윤 총장의 지위가 분명히 어떤 편파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퇴는 아니고 압박은 아니고 제대로 하라 이겁니까? 예, 제대로 진행을 하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채널 A 사건인 경우도 대검 사실 이제 감찰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 그걸 지켜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채널 A 사건인 경우는 수사 전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비호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그간의 과정 안에서 인권보호기관이었는데 인권을 보호하거나 수호하지 못하고 사실은 권력을 이용해서 인권을 침탈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민적 요구가 검찰을 개혁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제도적 보완으로서 공수처와 그리고 지난번 검경수 사건을 패스트트랙 통해서 제도적 것을 완성을 했는데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인권 관련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저희들이 판단입니다. 그러면요, 위 의원님.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지휘를 못하고 있다는 판단은 여권 다수의 판단인 건 맞으면요. 예? 그러면 자진해서 나가는 게 좋다는 어떤 개념입니까? 아니면 절대 나가지 말고 있으면서 제대로 하라는 겁니까?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겠죠. 나가지 말고요. 서른 최고의 말씀하고는 약간 기류는 다르네요. 이 지경이면 나가야 되지 않냐는 게 서른 최고의 말씀이었는데. 예. 서른 최고위원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대신에 그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면 임기를 다 채우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윤 총장이 명심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자, 네, 여당은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무슨 탄압이 아니고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위승곤 의원님만 하더라도 상당히 저는 합리적인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노골적으로 그 사퇴 압박을 하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러한 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수용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실에 배정을 했다가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도 또 협력을 하도록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이 지금 수사를 배정하거나 업무 처리를 하는 데 대해서 어떤 불공정하다거나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초의 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초에 최초 법무부가 찍어서 감찰부로 넘겼는데 윤 총장이 자의적으로 배당을 다시 한 거 인권부로.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물론 그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헌정사상 두 번째의 이제 일입니다. 거의 초유의 일인데 그것도 좀 무리한 거였지만은 검찰총장이 또 정면으로 이제 그걸 위배한 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결국은 이제 그것을 법무부 장관의 그 수사 지휘권을 수용을 해서 지금 적절하게 어떤 그 조화를 이룬 겁니다. 다만 이제 대검 감찰부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검찰총장이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양새에 취한 것은 대검 감찰부장이 사실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에 내정을 해놓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인사라고 이제 본 거죠. 그 자체가. 그러한 검찰 내부의 어떤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미 법무부 장관의 그러한 그 수사지휘권 내용을 상당 부분 그 윤석열 총장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저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여쭤보는 게 저 채널 A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채널 A 부분도 그거는 뭐 추후에 그런 어떤 뭐 자기 사람 챙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어떤 그동안에 그 관례에 없는 그러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다는 데 대해서는 물론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은 그는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훨씬 더 공정하고 또한 원칙에 맞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말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명숙 진정인이 당사자가 사실은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한 거거든요. 법무부의 감찰부서에 감찰을 요구했고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법무부의 감찰부서가 나서게끔 되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중앙지검의 윤석열 총장의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검사에게 관련 법안을 맡긴 거죠, 사실은 법 처리를.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찰부장을 하고 있는 검사인 경우는 윤석열 총장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맞는 것을 일부러 막은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채널 A 건도 마찬가지죠. 채널 A 관련 기자가 이것에 대해서 수사 전문 자문위원회를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걸 덜컥 받았단 말입니다. 이미 대검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피의자의 요구를 덜컥 받았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실제 우리나라에 몇 건이나 있는가? 실제 없다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은 그리고 수사장관 회의 후 그 위원에 대한 위촉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다 윤석열 총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본인과 관계되어진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당연히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죠. 한명숙 전 총리 그 사건에 관한 배당 문제는 이미 윤석열 총장이 법무장관의 그런 제안을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일단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검찰총장의 그런 독립적인 수사지휘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어떤 수사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채널의 경우에도 어떤 뭐 사건 당사자가 그러한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걸 수용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뭐 원천적으로 잘못했다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그 검찰총장이 판단했다면은 또 대검에서 판단했다면은 그 자체를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그 법무부 장관의 그러한 그 수사지휘권 발동 내용도 수용을 했고 또한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일단 결과를 지켜보고 진행 과정도 지켜보고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면은 또 투명하지 않다면은 그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결과를 보자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이제 대검 인권부가 사실은 이제 윤 총장 관할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인권부에 있는 인권부에서 중앙지검 옮겼다가 다시 인권부로 옮겨온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정하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위원님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윤 총장의 지위가 아까도 여쭤본 건데 문제가 있고 지금 수사 진행 과정도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상태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그래서 야당은 지금 수사 결과 지켜보자 그러는데 공정하게 지금에 있어서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어떤 조처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조처들을 윤 총장이 취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글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는 굉장히 이제 두려운 존재이고 부담스러운 존재다 보니까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자꾸 꼬투리를 잡아서 어떤 사태의 명분으로 압박의 명분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그 어떤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제가 하나
추가로 하나 원천적으로 어떤 그 검찰총장의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의 예. 총수 아닙니까? 예. 검찰총장이 예. 그 검찰총장의 어떤 수사의 지휘권 자체를 예. 그런 식으로 원천적으로 자꾸 이제 꼬투리를 잡고 부정한다면 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의원님, 하나만 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당도 추가 질문을 드려가지고 드리는 건데요. 네. 윤 총장의 어떤 지휘 형태는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야당의 판단이신가요? 아니면 약간 문제가 있어도 맡겨야 된다는?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됐던 윤 총장의 어떤 그 장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달까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에.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수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윤 총장한테 그래도 믿고 맡겨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수사 자체의 전반적인 지휘 체계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야당은? 예. 현재로서 이 사항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예. 또한 일부 이제 그 법무장관의 그런 수사지휘 내용도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수사가 착수되고 예.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 비판을 해야지 원천적으로 아예 수사를 못하게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수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혹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이해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것이 결국은 그 사실 지금 우리 위성곤 의원님께서는 임기 2년을 채우는 것이 맞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중도에 지금 1년 남아 있는 임기를 중도에 사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치적인 공격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신다 이 말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치적 압박은 없습니까, 근데? 관련되어진 대검 총수로서 검찰의 총수로서 윤석열 총장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나가길 바라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저희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니 본인과 사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과 관련되어진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속도가 늦다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처리한다거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엊그저께 서른 최고위원의 말씀 때문에 거듭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 여권의 인식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있고 지위에 여권의 인식은 불공정하고 또 수사의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은 분명히 맞죠? 이거는 공통된 인식이죠, 여권에? 저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지위에 문제가 있고 수사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여권의 인식이 맞는 거죠, 총장이.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서른 최고께서 이 정도 되면 나가는 게 이 얘기도 그 맥락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여권의 입장은 나가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자체 판단할 것도 없고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라. 예. 그럼 야권 하여튼 수사 결과 보자 이 말씀이시고요. 그럼 당연히 그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것은 검찰은 준사법 기관으로서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기 보장을 해줘야 되고 지금 어떤 명백한 하자가 없는데 절차상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이 하자가 없긴 없다는 판단은 하자 없죠. 야권의 판단이신가요? 하자가 어떤 불법적이거나 전혀 어떤 절차상 어떤 그 불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은 존중이 돼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자꾸 꼬투리를 잡고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결국은 철회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압박이죠. 그래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하나만 확인해도 되죠. 하자가 없다는 수사 지휘 하자가 없다는 건 야권 전체 어떤 통일된 의견인가요? 아니면 윤 의원님 당연하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혹시 더 하실 말씀은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자, 원구성 얘기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올라오십니까, 대표? 이번 주 안에는 원내대표께서 복귀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 어떻게 하나요? 결국은 이제 법사위를 그동안 30년 동안의 국회의 어떤 원칙을 민주당이 이제 허물고 내동댕이 치고 이제 제1야당을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이제 일단 그 차지하고 그다음에 책임 정치를 하는 것이 맞고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시죠, 야당?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국회 어떤 이 운영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장애 투쟁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에 다 참여를 해서 국정에 대해서 제1야당으로서의 그런 견제 기능과 어떤 비판 기능을 수행을 할 것이고 저희로서는
뭐 총선 패배 결과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감내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또 국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자, 의원님 18개 다 가져가서 책임지고 해봐라. 그리고 정해투쟁 안 하겠다. 그럼 받으시는 건가요, 여당은? 진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책임 정치를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사위가 아니기 때문에 18개 상임위를 모두 니네 가져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몽리 부리는 식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좀 고려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 어떤 고려를? 다 가져가서 하려는데 어떤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실질적으로 내심은 그러지 않은데 내심은 그러지 않고 그냥 몽리로 하는 것이면 정치적 행위라면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동안 이제 야당의 역할이 사실은 이제 법사위를 가지고 전체 이렇게 정부라든가 아니면 여당이 하는 일을 이렇게 막아내겠다 이렇게 가졌는데 저는 야당의 역할이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국회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역할이라면 충분히 저희들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려하신다는 거는 그중에 원래 얘기 나왔던 한 7개 상임위는 야당 보고 가져가서 좀 같이 참여하자 뭐 이런 걸 고려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애당초부터 이 법사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애초부터 우리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서 책임 정치를 하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고요. 또 이제 대개 삼선 국회의원들이 그 상임위원장 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삼선 국회의원이 15명인데 15명이 딱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래서 전혀 그것은 이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고. 근데 혹시 정치란 게 아직 여지를 좀 두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지를 이제 남긴다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뭐 법사위에 그런 일부 기능을 조정을 한다든지 또 법제위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해서라도 이제 그게 우리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이 제안한 그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서 타협의 점을 찾아올 수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협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만약 여당이 법사위는 지금 형태밖에 안 된다. 이거 확고하다면 나머지 그래도 협상의 여지가 좀 있는 건가요? 진짜 전혀 없는 건가요? 법사위를 민주당이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은 제 판단으로는 그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건 윤 의원님 판단이시죠? 이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금 우리 지도부도 그렇고요. 3선 이상 당내 의원들의 입장도 그렇고 그건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만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에 따라서 관련되어진 통합당에서는 상임위 위원에 대한 선임들을 의장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그건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순서상 이제 18개 상임위원장을 빨리 뽑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그 지금 의장이 이제 일방적으로 강제 배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 나름대로 18개 상임위에 대한 배정 명단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악의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그렇게 강행을 한다면은 거기에 맞게 저희도 대응을 할 겁니다. 근데 윤 의원님 저희들이 강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통합당에서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가서 책임 정치를 해라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서 책임 정치를 해 나가겠다 이러는데 또 그걸 강행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강행이죠. 강행이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애초부터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법사위를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법사위를 민주당이 이제 숫자의 힘으로 결국은 법사위를 가져가는 것을 강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국회에 대해서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도 상임위원장이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지거나 여당이 잘못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비판을 견제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건데 그 포기를 실제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야당에서는요.
정상적 국회 운영할 테니까 다 참여할 테니까 가져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아니, 뭐 용어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강행인지 뭐 그냥 가져가라고 정상적 다 왜냐면 장애 투쟁하겠다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다 참여하겠다고 운영하겠다 그러는데 18개 가지고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 거기 뭐 이렇게 그 마음 순수하다면 갖고 이렇게 잘 운영해야 되겠죠. 순수합니다. 아, 순수하시다니까요. 예. 그러면 원구성 얘기 다 뭐 더 하실 혹시 말씀 있으시면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확고하게 윤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확고하죠, 지금. 위원님도 뭐 더 이상 뭐 부연 설명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원구성이 그 한시밥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실은 지금 이제 경제가 위기고 국민들이 정말 매우 어려우지 않습니까? 추경안이 지금 들어온 지 벌써 20일째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제가 하나만 윤 의원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주 원내대표께서는 그러면 어차피 참여하실 거면 빨리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 이런데? 지금 저는 이제 조기에 복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원내대표나 저희 당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기왕에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고 강행을 하겠다, 모든 독식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19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리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실 열어서 빨리 결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지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엔 오시는 거죠? 이번 주에는 저는 복귀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상화는 언제로 보십니까? 정상화는 글쎄요, 이제 뭐 금주 말이나 아니면 내주 되면은 뭐 정상이 아닌 정상화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민주당이 177석에 거대한 의석을 힘을 완력으로 이제 결국 밀어붙이는 것이고 그게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그걸 뭐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사실 비정상적인 그런 정상화죠. 이번 주에 어떻든 간에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게끔 윤석열 의원님께서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두 분이 서로 말씀이 다 된 것 같은데 이번 주 정상화되는 건 오늘 말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